자, 이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건, 우리 다큐멘터리도 보고 이제 하는 얘기지만,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은 아마 대부분은 완성된 학설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역사 전공이니까 역사 전공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음, 여러분들도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세형 동검은 과거까지만 해도 청동기 시대 물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했었어. 선생님이 배울 때만 해도. 그러나 최근에는 학설이 변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가 나오면서 이것은 아마 철기 시대에 어떤 제식용으로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비파형 동검은 시험에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학설이 충돌하고 있고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용동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내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제 고려로 볼 수도 있겠죠. 고려가 과연 삼성 육부 제도를 택했는가, 이성 육부 제도를 택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지속 가능한 발전은 비슷한 케이스인 케이스인데 아직까지 정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진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인가? 각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세계의 석학들과 여러 단체들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지 정도만 그러니까 알게 된다면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일까? 우리 투발루 이야기 수업 시간에 했었죠. 왜 이러한 남태평양의 산호섬들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되는지. 자,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 발전으로 인류의 삶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진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상품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자원의 고갈,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그랬는데 이거 선생님이 참 개 같은 소리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그죠? 이 플라스틱의 문제, 물론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보여줬던 다큐멘터리도 이젠 플라스틱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야, 바다의 물고기와 플라스틱의 비율이 50대 50이 된다는 건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줄어드는 거라고? 물고기가 줄어드는 거라고. 그죠? 현 세대가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면 미래 세대는 안정된 환경에 살아가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래서 현재 세대가 풍요로움 속에 살 수 있으면서도 미래 세대가 이러한 보존된 환경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건 이제 여기 오른쪽 내용들을 보면 뭐 단순히 지금 여기 보이듯이 경제와 환경 문제에 초점. 왜냐면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환경 과목에서 배웠거든. 우리 학교는 선생님 모교는 동안고등학교인데 환경 과목이 있었어. 환경 선생님도 계셨고. 그래서 원래는 경제나 환경 문제였죠. 좀 약간 이과적인 측면에 맞췄다고 한다면 지금은 경제 성장이라든지 환경 보전이라든지 사회 안정과 같은 어떤 통합 균형 이런 것들을 하는 총체적인 의미로 확장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적 측면까지 확장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려면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지구 위협 한계선을 넘지 않아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 환경 보전, 사회 안정 및 통합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오른쪽으로 보면 뭐 글로벌, 빈곤 퇴치, 기아 해소, 보건 증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위생, 에너지, 일자리, 혁신, 인프라, 지속 가능 도시, 소비,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전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방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안전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잠깐 밑으로 내려가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가스, 액화 등이 있고 재생에너지는 수력,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해양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랬어. 쌤이 수업 시간에 양면성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니까 따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뭐가 신에너지야? 기술의 개발과 발달로 인해서 과거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에너지들을 신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거의 고갈되지 않는 무한정, 거의 반영구적에 가까운 에너지들을 우리는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바이오에너지가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라는 선생님은 좀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바이오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정어리 같은 생선이나 아니면 콩 또는 뭐가 있을까?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콩이야 지력 회복 작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력을 많이 소모시키는 작물이고 정어리 같은 거는 해양 생물인데 이걸 더 잡아다가 바이오기름 짜버리면 어떡하겠어. 그렇죠. 문제가 있겠다는 거.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자, 화석 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공급 의무화 제도나 설비 및 생산 설치를 위한 금융 지원 제도 등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 자,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를 들 수 있다고 돼 있어. 자, 얘들아, 온실이 뭐야, 온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은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땅에 이렇게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라든지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유리로 되어 있는 이렇게 온실이라든지 이런 거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지? 그치? 이 여면이 어떻게 되어 있어? 투명하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해가 있으면 이 태양의 열기가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여기에다가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유리판을 칠하게 된다면 빛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흡수될 것이고 반대로 뭐 흰색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거 흰색이야? 몰라. 이걸로 하자. 뭐 흰색으로 여기를 이렇게 칠해 놓는다면 빛을 반사하겠죠. 그지? 그러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빛은 그대로 내부로 들어오게 되고 이 지역의 땅을 덮입니다. 그리고 이 더워진 땅은 다시 반대로 열을 내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열을 복사열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서 이 안에 공기가 따뜻해지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보자 그랬지? 지구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 보자 그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자, 지구가 있고요. 여기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더럽게 못 그리네, 태양씨. 아, 빡친다. 갑자기 화가 난다. 태양 다시 그릴래. 아, 더 병신같이 못 그리네. 어쨌든. 자, 그래서 열기를 가합니다. 그죠? 자, 그럼 지구가 데펴지죠. 데펴져서 다시 열이 튕겨나와야 되는데 이 열이 튕겨나오는 걸 막고 있는 거죠. 뭐가? 탄소층. 이게 온실 효과입니다. 얘들아, 온실과 오존은 구분을 해야 돼. 오존은 여기 있는 이 층이 무너지게 되면서 일로 들어오는 뭐가 자외선이 들어오는 거라면 온실가스는 복사율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기후변화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죠?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 각국은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했었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뭔지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김건아에서는 뭐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업이어가지고 온실가스를 잘 안 내보내서 한 50 정도인데 주식회사 백경배에서는 그딴 거 신경 안 써가지고 2,000씩 내뱉는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제는 수치를 정해가지고 자 모든 공장에서 다 1,000씩만 내보내자라고 하면 여기는 950만큼의 온실가스가 남은 거잖아. 그치? 그만큼을 내가 사올 수 있다는 거죠. 배출에 대한 권리를.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 거래제라는 거. 자,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 계층 간 통합을 위한 사회 취약계층 지원 제도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지제도라는 것인데요. 복지제도의 정의가 뭔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사회의 상위 계층과 사회의 하위 계층의 격차를 줄이려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면 심각해질수록 그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성장 및 환경 보전과 더불어서 사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포괄적으로 총체적인 성장이라는 점에서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복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 노력이 뒷받침될 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채식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채식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채식을 먹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소들이 방귀를 안 쐬가지고 탄소가 안 쌓이는 그런 정도의 간단한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과거에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랬잖아. 육식의 종말이라는 것에서 10명이 배부르게 먹을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1000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 속에서 육류의 소비를 줄이는 과정은 결국은 그 육류가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가축들이 먹을 만큼의 어떠한 그런 식량들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회의 상위 계층, 다시 말해 선진국의 소비 집단과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굉장히 열악한 생산 집단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개인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모습이고,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로컬 푸드를 구매한다든지,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한다든지, 취약계층이나 빈곤국 주민을 후원한다든지,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는 등의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아직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뭐다라고 확실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각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이 지구가 조금 더 오랫동안 보존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후대에 남길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번 단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